시세 틈새 되더라도 꼭 빼지 않으셔도 되는 어카운트는 로스 IRA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맘쯤이면 이 우체통 열기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세금 보고 폼으로서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접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 시즌에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금에 대해서도 그리고 IRA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주보윤 에이전트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보윤입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매년 우리가 IRA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좀 더 완전 정복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주제 IRA를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실 IRA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는 보셨겠지만 사실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개념이 잘 서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IRA,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 구자입니다. 미국에서 일하시고요. 네. 근로소득이 있으셔서 세금 보고하시는 그 누구든지 여실 수 있는 개인 은퇴 구자예요. 네, 미 국세청 IRS에서도 절세 혜택까지 주면서 개인에게 오픈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어카운트이기도 하죠. 절세 혜택이라는 말이 베네핏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나라에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렇죠. 이 계좌를 오픈하게끔 만드나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회보장연금 시스템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의 은퇴를 그 어카운트만을 가지고 책임진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은퇴 후에 받을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점점 고갈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많은 매체에서 또 보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고갈되는 예상 시점이 기존 2034년에서요. 지금 2032년으로 2년이나 지금 당겨져 있다고 그런 예상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불안하기까지 한데요. 네, 그래서 이 말은 곧 은퇴 자금을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 재정에 나중에 정말 심각한 위험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세청에서도 이런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이런 거를 개설해서 본인이 개인 은퇴 준비를 하는 걸 굉장히 장려하겠죠. 그럼 이맘때쯤이면 이제 또 IRA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네네. IRA는요, 미국 어느 금융기관에 가셔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가셔서 오픈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처럼 보험회사를 찾으셔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오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주식 어카운트에 오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IRA가 오픈하시게 되면 매년 그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셔야 하는데요. 막 내가 원하는 만큼 저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네, 그 불입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일정한 금액까지만 입금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 네네. 2025년 기준으로요. 네. 한 분이 저축 가능한 어마운트는 2024년도와 같은 7,000불이세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50세가 넘으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 불입금인 캐치업 어마운트 1,000불을 더 애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50세를 기준으로 네. 1,000불을 더 하실 수가 계시고 네. 50세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7,000불까지. 맞습니다. 네. 50세 미만은 7,000불까지, 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8,000불까지 가능하신 거죠. 그럼 작년과 똑같은 네, 한도로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면 또 저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이 IRA는 어떤 세금 혜택들이 있을까요? 네, 세금 혜택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저축하는 거 맞죠? 네, 먼저 개인이 하실 수 있는 IRA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IRA와 러스 IRA. 그죠? 트래디셔널 IRA는요. 세금 보고 시 바로 그 당회에 우리가 텍스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말은 만약 2025년도에 근로수입이 10만 불이시다 네. 했을 경우
트래디셔널 IRA에 내가 50세이시고 최대 금액인 8,000불을 불입하셨다고 한다면 세금 보고 시 총소득이 10만 불이 아니고요. 10만 불에서 8,000불을 뺀 금액이 내 총수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텍스 공제를 받으신 돈이 IRA 어카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차곡차곡 이자를 받고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실 때 네. 1년에 한 번씩 이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자를 난 거에다 세금을 또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IRA 어카운트에 저축하신 돈은요, 거기서 자란 돈을 바로바로 세금 보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출하실 때까지 기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세금 유예 혜택이 또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돈을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차곡차곡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시에 내가 은퇴 때문에 이제 인출을 해서 쓰셔야 할 때 그 시점에 텍스 복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트래디셔널 IRA는 지금 당장 이렇게 텍스 공제를 받고 네. 그리고 펀드를 조금 더 점점 불린 다음에 네. 나중에 또 텍스를 내는 플랜이다. 인출을 하실 때. 네. 그렇군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로스 IRA는 어떨까요? 로스 IRA는요, 네. 그에 비해서 텍스를 다 내신 후, 그러니까 애프터 텍스 머니로 이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 그러니까 그 당회에 텍스 공제 혜택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 로스 IRA에서 매년 자란 수익과 또 은퇴 후에 찾으시는 돈, 인출하시는 돈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으시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 제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로스 IRA는 처음에는 텍스 공제 혜택은 없지만 네. 나중에 키운 돈과 원금을 이렇게 인출하실 때 네. 텍스 없이 모두 텍스 없이 쓰실 수 있는 플랜이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IRA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셔야 하는 규정이 또 있으세요. IRA의 룰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IRA는 우리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권유하는 어카운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은퇴 나이 이전에 인출을 하시게 되면요,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나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나이가 59.5세세요. 59.5세. 네. 그래서 우리가 59.5세 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네. 이전에 만약에 조기 인출을 하시게 되면 페널티가요, 10% 추가 세금이 부담이 돼요. 네. 오. 하지만 좀 예외가 있기는 하죠. 네. 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어느 규정에도 예외가 있긴 하니까요. 또 이런 예외도 우리 또 좋아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외라고 하면 내가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할 시, 네. 그리고 컬리지 펀드와 같은 고등 교육비를 내야 할 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첫 주택장만은 하셔야 할 때는 이렇게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펀드는 저축을 차곡차곡 하셔서 키우셔서 나중에 은퇴로 쓰시기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이름 자체도 은퇴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은퇴로 여러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셨다가 네. 또 꼭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규정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우리가 꼭 인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규정이었잖아요. 59.5세 룰은요. 그렇죠. 또 하나 그 반면에요, 반드시 또 인출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규정도 있고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도 있다? 네, 그걸 바로 RMD라고 하는데요. 어렵네요. 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필수 인출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네. 요거는 RMD가 적용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73세가 되시면요, 의무적으로 매년 RMD 테이블의 기준에 맞춰서 미니멈을 꼭 어카운트에서 인출을 하셔야만 해요. 1951년 이후 출생자는 73세부터 하셔야 되고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까지 RMD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디펄 되는 거죠. 네. 이때 은퇴연금이 좀 많이 저축되어 있을 경우 네. 최소 인출 금액도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묵혀두면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른 좀 꺼내셔야겠어요. 네, 그 일정. 나이가 되시면 네네네. R&D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출하신 금액은 인컴택스 보고로 하셔야 되니까요. 조금 아까 그런 분들 안 꺼내도 되는데 그래도 꺼내야 하나? 네, 꺼내셔야 합니다. 네, 꼭 빼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R&D는 왜 꼭 빼셔야 되냐면요. 페널티가 있습니다. 안 빼게 된다면? 네네. 과거에는 R&D 미인출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부과를 했지만 2023년부터는 페널티가 그래도 25%로 줄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깜빡했다, 실수를 인정을 하시고 2년 안에 다시 수정을 하셔서 보고하시면 10% 정도 추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이 완화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IRA가 좋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으신 분들은 75세 정도가 되셨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73세부터. 73세. 네. 73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그런 규정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저축하셨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25%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좀 너무 황당한 일이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전문가와 대화하시면서 이런 실수는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주보윤 재정 전문가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또 좋은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의 재정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게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룰이 적용되는 또 뭐 구자가 있다 그러고 없는 구자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없는 구자도 있죠. 그래요? 네, 어떤 구자냐면요. 바로 조금 아까 설명해드린 로스 IRA입니다. 로스 IRA는요. RMD 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인출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인컴으로 뺄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냥 거기다 돈을 계속 키우시다가 상속자에게 소득세 없이 또 이렇게 상속해 주시는 그런 툴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IRA의 종류가 트랜지셔널인지 그다음에 로스인지를 일단은 먼저 확인하셔야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73세가 되더라도 꼭 빼지 않으셔도 되는 어카운트는 로스 IRA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죠. 만약 내가 은퇴 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로스 IRA의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액츄얼리 내가 갖고 있는 어카운트는 트레디셔널 어카운트다.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또 로스 IRA로도 전환이 가능하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궁금했거든요. 이 혜택이 다르다 보니까 전환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환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는요. 전문가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당해년도 그 해 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세를 얼마만큼 감당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한정 지어서 전환 작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을 어떻게 지금 IRA의 종류를 좀 바꾸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주보윤 재정 전문가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혼자서 그냥 한번 해보겠지라고 하셔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죠. 규정을 잘 모르시면요. 손해가 뒤따릅니다. 그렇죠. 꼭 전문가분들과 여러분들 꼭 상담하시고 이왕이면 이 IRA 전문가 주보윤 재정 전문가님께 여러분들이 꼭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IRA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내가 텍스 보고를 할 때 어떠한 종류의 IRA를 선택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조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솔직히 개개인의 파이낸셜 백그라운드도 다 틀리고요. 개개인마다 사정이 틀리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걸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 연봉이 조금 낮으신 젊으신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이신 분들은 인컴 보고를 그리 많이 하지 않으시니까 로스 IRA 쪽으로 먼저 개설을 하셔서 저축을 시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 당장 세금 보고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세율이 은퇴 후보다 지금이 높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아마 CPA께서도 트레디셔널
트래디셔널 IRA를 오픈하시라고 권유하실 겁니다. 어,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로스 IRA는요, 인컴에 따른 불입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 로스 IRA 하고 싶어요. 네네. 라고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제한이 있다. 네네. 네. 텍스 파일 하실 때 2025년 싱글로 텍스 파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16만 1000불이 넘거나 조인트로 부부가 보고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24만 불이 넘는 분들은 로스 IRA에 불입이 불가능하세요. 예. 금액이 좀 그래도 많이 높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인컴이 2 이상 되시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네네네. 2 이상 되시는 분들은 로스 IRA의 불입 자체를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굳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IRA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조금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부탁의 말씀 좀 드리죠. 네네. 제가 IRA 어카운트를 많이 리뷰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스테이먼트 가지고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축을 하신 분들인데 스테이먼트 체크업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불입하고 있는 은퇴 계좌가 어떤 형식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면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네, 이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매년 내가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카운트의 밸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이자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위험한 곳에다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처음에 보는 방식이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저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으신지 그리고 본인과 맞지 않는다면 굳이 어카운트에 뭐 20년, 30년 불입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리뷰해 보시는 스텝이 정말 중요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을 묵혀두면 되겠지라고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직접 재정 전문가님을 만나 뵙고 우리들의 그런 재정에 대해서 이 컨설턴트를 제대로 해 주실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도 주보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이 IRA가 뭔지에 대한 그런 확립이 좀 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